제가 온라인 수업할 때 조용하고 고집센 학생이 제일 가르치기 힘들다고 항상 학부모님들께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학생들의 특징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긴 해요. 그런데 고집이 있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요. 가르치던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스타벅 도쌤입니다. 저는 영상에서 시험 망친 고1 학생들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린 내용이 있었죠. 그 이후에 제가 고2, 3 학생들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티처스 시즌2의 1화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아주 많이 담겨 있어서 티처스 1화에서 방송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화는 특히 고학력 부모님과 하위권 학생이 출연을 해서 더욱 눈길을 끌었는데요. 저는 이 티처스 1화를 보면서 보는 내내 이 두 가지가 먼저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첫 번째로 떠오른 것은 입시를 결정짓는 것은 유전보다는 학생의 태도에 있다라는 내용이 생각이 났고, 두 번째로는 페이 투 윈이 입시에서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떠올라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입시를 결정짓는 것은 유전보다 학생의 태도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요. 많은 분들이 말하는 공부 유전자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2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서 가장 많이 들은 말, 선생님 저는 수학머리가 딸리는 것 같아요, 이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우리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요, 우리 애는 머리는 있는데 노력을 안 해요입니다. 자, 이번 티처스 1화에 나온 학생의 어머니께서도 아이에게 계속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넌 제대로 노력해 본 적이 없어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학생은 자기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왜 노력하지 않는다고 말을 할까, 이렇게 의아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그 학생은 고학년 학부모님과는 다른 자기 자신을 좀 부끄러워하기까지 하죠. 사실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은 케이스가 아닐까 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학생들 편을 들어주지 않는 편인데요. 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살아온 배경 때문이기도 한데요. 잠깐 저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저희 외가 쪽 삼촌들이 7분이 계세요. 근데 7분이 모두 다 영재에 가까우신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머리가 정말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형도 IQ가 135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충격적이게 저만 IQ가 108이었어요. 지극히 평범한 머리인 거죠. 그런데 형제들이 모두 머리가 좋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바로 비교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너무 충격적이라서 지금 이 나이를 먹어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물론 IQ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제한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린 제 입장에서는 머리 좋은 형제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실제로 눈으로 보고 자랐기 때문에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일주일 내내 책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 형이나 저희 친척 동생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정말 짧게는 하루면 제 일주일 공부량을 모두 끝내버린 경우도 많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정말 한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머리 좋은 형제들을 항상 부러워했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제가 유일하게 부러워하지 않았던 과목이 바로 수학이에요. 수학은 정말 우리 형제들보다 제가 압도적으로 잘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제 주변에 머리 좋은 형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머리의 차이를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가끔 형제들을 보면 참 부러울 때가 있고 20년간 제가 수학을 가르치면서 머리가 좋은 선생님들도 엄청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를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공부하는 중고등 수학에서만은 수능을 가르친 20년간 단 한 번도 형제들보다 또는 머리 좋은 선생님들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머리가 안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성실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어른들의 말을 잘 따라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더 순종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 강사가 되었을 때 오히려 저희 평범한 머리 덕분에 아이들의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 선생님 저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생기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야 나를 봐라, 나는 정말 평범한 머리를 가지고도 수학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기도 했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수학머리를 탓하는 학생들한테 성실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하고 순종적인 태도를 좀 더 강조해 왔어요. 제가 온라인 수업할 때 조용하고 고집센 학생이 제일 가르치기 힘들다고 항상 학부모님들께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학생들의 특징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긴 해요. 그런데 고집이 있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요. 제가 가르쳐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이런 학생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잘함과 못함의 어떤 그 중간쯤 어딘가에 있는 학생들인 거죠. 근데 이런 학생들이 잘할 수 있는 답은 매우 심플하거든요. 학생이 순종적으로 바뀌면 돼요. 이번 티처스 1화에서도 결국 정승재 선생님께서 첫 번째 피드백에서 이상함을 감지하시죠. 그래서 이 학생과 합수까지 하셨어요. 학생이 고집이 센 것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그 아이의 고집을 꺾으려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저는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전국에 있는 학생들과 시험 대비를 하면서 많이 지지고 볶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개별 피드백을 주면서 시험 대비하는 내내
학생들 고집하는데 제일 많은 시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집을 꺾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점수를 아주 잘 받아왔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아이가 지금 말씀드린 상태라면 부모님과 대치하면서 자꾸 자녀와 싸우지 마시고요. 아이가 좀 순종적으로 따를 수 있는 학원쌤이나 제3자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번 티처스 1화를 통해서 페이투윈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아이를 한 명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되시면 아낌없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번 티처스에 나온 학생 또한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고3이 된 것으로 보여요. 400이 넘는 윈터스쿨에 각 과목 학원에 심지어 이동시간 30분에서 1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고시원까지 지원해 주시는 모습이 소개되었는데요. 학군지에서는 아주 많이 보이는 패턴이긴 합니다.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이거나 공부의 의지가 뚜렷한 학생한테는 돈을 투자하면 그 이상의 것도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페이투윈이 통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하지만 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우는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으니까 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좀 돈을 쓰시는 그런 경우가 많으신데요. 중하위권에 위치한 학생들을 자녀로 데리고 있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쓴 만큼 성적이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재수생 고3을 20년간 가르쳐 왔지만 초등 영재교육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학원의 상위권반 출신임에도 결국 고등에 와서는 직업국도 가기 힘든 학생들을 너무 많이 만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분들 많으세요. 상담하시다 보면 아파트 한 채를 팔았다 하시면서 하소연하신 학부모님들을 거의 매년 이렇게 만나 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은 학원을 보내실 때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잘하는 학생이 학원을 따라가지 말 것. 두 번째는요, 대형 학원 시스템에 맡기지 말 것. 세 번째는요, 학생에게 피드백을 잘해주는 학원을 찾을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사교육도 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학원들이 상위권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그 현실을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납득을 하실 것 같아요. 수능이 끝나고 나서 학원 광고를 쫙 한번 봐보세요. 의대 몇 명 합격했다가 제일 눈에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대학을 몇 명 갔다 보다는 의대 쪽이 훨씬 더 눈이 많이 가죠. 또는 서울대 몇 명 갔다가 더 눈이 많이 들어오죠. 대학을 많이 보냈다고 해서 학원이 유명해지지는 않거든요. 의대나 서울대를 몇 명이나 갔느냐, 이게 이제 학원의 유명세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인이기도 하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선택을 하실 때 이 고등학교가 서울대 몇 명 보냈다로 학부모님들이 고등학교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매우 높은 확률로 중하위권 학생들이 잘하는 학생들 위주로 흘러가는 학원으로 들어가면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고요. 아예 맞는 수준의 수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죠. 또한 중하위권 고등학생들의 경우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는지 잘 몰라요. 문제를 풀어서 맞았어도 왜 맞았니라고 물어보면 그 설명도 못하는 학생들이 중하위권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학생에게 무엇을 못하는지 피드백을 주는 학원을 골라줘야 실력을 올릴 수가 있어요. 이건 상위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중하위권에게는 정말 피드백 하나하나가 너무 절실하거든요. 여기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이를 학원에 보내신다 하시더라도 절대로 아이에게서 눈을 떼시면 안 돼요. 자주 소통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소통하라고 했더니 너 시험 잘 봤어? 숙제했어? 이런 말만 하지 마시고, 그럼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수업은 들을만한지, 혹시 불편한 건 없는지 눈을 지켜뜨고 계셔야 돼요. 아이가 묵묵부답으로 말이 없으면 아이 학원 교재만 쭉 살펴보셔도 학원에서 우리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수업을 하시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우는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거든요. 이것도 수학을 못하는 하나의 이유기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중하위권 학생들일수록 더 따뜻한 관심을 많이 주셔야지만 아이들이 자신 있게 또 공부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학원을 다닌다 하더라도 반드시 부모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티처스에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강조한 내용이 많이 나왔죠. 아무래도 정승재 선생님의 교육권과 제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문제풀이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개념을 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은 이번에 출연한 고3 학생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티처스 1편에 소개한 개념 공부 방법인 목차 파악하기, 개념의 구조화. 물론 저는 개념의 세트화라고 많이 표현하고 개념 단권화작업도 시키고 있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제가 그동안 강조해둔 방법과 너무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개념을 최대한 완벽하게 잡은 후에 문제를 푸는 것이 수학 공부의 제일 빠른 길임은 예나 지금이나 절대 변하지 않는 진실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번 티처스 1화를 통해서 급한 마음에 문제만 풀면서 그 학생처럼 고통스러워하는 학생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도 이제 no problem 좋다 쌤 믿고 따라와 shine on